중국의 진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탈출은 시간 문제고 당장 한국으로 갈 겁니다. 여기 미국에 거주하던 중국인의 이야기가 관심이 끌면서 수많은 중국인 여성들이 중국을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중국 여성들 때문에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린즈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국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과거의 저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은 중국을 세상의 기원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서양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우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중국인들을 부러워하며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떠받든다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무슨 행동을 하던지 우리를 이해해주고 동경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꽤나 잘 나가는 사업가로 중국 내 유통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나 큰 유통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공장과 수출업계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과도 많은 접촉을 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아버지께 여러 청탁이나 부탁을 하러 오는 등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중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이름난 대학교까지 잘 마쳤고 수많은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중국의 화창한 미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어요. 중국의 선진과학 기술들은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이며 특히 중국의 전기차나 조선업, 반도체, AI 등 미래 핵심 산업들 전부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 모두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중국산 전자기기나 2차 전지 등에 관심을 가졌고 그 산업이 향후 1000년은 중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 생각했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 최우수 학생에 뽑혀서 단기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중국인 교수님과 중국 학생들을 보면서 역시 미국도 중국의 소나기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은 저를 비롯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정말 나쁜 편견과 불편한 시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중국인에 대한 엄청난 부러움과 그에 의해 파생된 그들의 심각한 자격지심일 것이 분명했어요. 특히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중국 공산당 간부의 딸인 춘샤오에게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춘샤오는 늘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직 간부라는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아버지께 들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은 중국의 모든 기술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심각한 경제위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고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수치 또한 낮아질 나라인데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나쁜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약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저희를 보면 고개를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왜 삼성의 갤럭시나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샤오미나 화웨이를 쓰냐며 이상하게 보았거든요. 제가 전자공학과이다 보니 디지털 기기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가 많은데 왜 굳이 일부러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냐며 저희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솔직히 저희의 휴대폰이 저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중국의 우수한 기술력 때문에 좋은 기술을 활용해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것이지 성능이 떨어져서 저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분명 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믿었죠. 그런데 저는 춘샤오에게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일이 춘샤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바로 춘샤오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간부에서 파면되면서 정말 심각한 경제난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춘샤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저에게 의지했고 일자리를 구한다며 미국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저기 식당을 옮겨다니며 각종 설거지는 물론 청소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공산당 간부의 딸로서 이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나 매니저들은 춘샤오의 이력서를 받아들 때마다 대놓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면접 자리에서조차 그녀에게 중국의 정치 상황이나 공산당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인이라는 꼬리표는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반면 같은 날 면접을 본 한국인 학생들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춘샤오와 나란히 앉아 면접을 보던 한 한국인 유학생은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고, 매니저는 그 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환한 얼굴로 너무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학생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매니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고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 채용, 제안까지 받는 모습에 춘샤오는 속으로 깊은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춘샤오는 면접이 끝난 뒤 저에게 찾아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린즈링,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환영받는데 우리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도 열심히 살고 우리나라도 대단한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점점 저 역시 마음속에 묘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었을까? 춘샤오는 결국 식당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함께 면접을 봤던 한국인 친구들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즐겁게 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미국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시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춘샤오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도 밝지 않던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잠시 망설이던 춘샤오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린즈링,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 그런데 그냥 단순히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파면된 게 아니었어.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샤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속했던 중앙 간부 그룹 안에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대. 경제가 겉으로는 안정적인 척하지만 사실 엄청난 부채와 부정부패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래.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독립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더라.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이 곧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로서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샤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파면된 이유도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속한 파벌은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게 중앙에서 보기엔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숙청당했어. 심지어 일부는 실종됐고 아버지도 지금 가택연금 상태야. 우리 가족 자산도 대부분 동결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던 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춘샤오는 말을 이었습니다. 린즈링, 아버지가 그러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거래. 내부 부패와 경제 문제 때문에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고. 이미 몇몇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고 경제가 더 악화되면 그 움직임은 더 커질 거라고 하셨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의 조국이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춘샤오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샤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 역시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이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상에 불과했던 걸까?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 역시 중국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춘샤오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져 있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린즈링 아버지가 더 많은 걸 알려주셨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게 다 허상이었대. 아버지가 중앙에서 일하면서 직접 본 건 대부분의 기술 보고서나 연구 성과들이 조작된 자료였다는 거야. 특히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마치 혁신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계를 선도한다고 믿어왔던 중국의 과학기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춘샤오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길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논문들 중 상당수가 실제 실험 없이 작성된 거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대.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도 대부분 표절이거나 중국 내부에서만 통하는 짜맞추기식 연구라는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들이 거짓이라는 말은 저의 모든 신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춘샤오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조작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연구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버렸대. 심지어 국가주도 프로젝트들도 실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결과를 우선시한대.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의 기술력, 우리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 믿었던 근거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춘샤오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미 몇몇 국제기관에서도 중국의 논문과 특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대. 외국에서 중국 기술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중국에서 개발했다는 기술들이 해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대. 아버지는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하셨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샤오의 이야기는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이 정말 이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저를 지탱해주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춘샤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면 이제는 진짜를 찾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한국은 중국인들을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해도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저는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왔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인 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은 결국 중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라고 여겼죠. 그러니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그리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보자는 단순한 결심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몰락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힘들어하는 춘샤오를 보면서 이대로 미국에서 고생만 하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춘샤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국에 다녀오자고요. 저는 한국이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인 나라고 물가도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중국과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으니 춘샤오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춘샤오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그녀에겐 사치로 느껴졌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내가 내줄게. 내 비행기표 값 정도만 내가 부담하면 한국에서 쓰는 돈은 푼돈일 거야. 거기선 중국인들이 살기 좋다고 들었거든. 저는 그렇게 춘샤오를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 아래 있으니 분명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거라 믿었죠. 춘샤오도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차별과 고생 속에 사느니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춘샤오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숙소를 예약하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서의 즐거운 나날들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주한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은 중국의 어느 공항보다도 압도적이었고 도시로 나가자마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저희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세련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호화롭고 세련된 모습에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물가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중국보다 물가가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간단한 식사 한 끼에도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밥 한 끼를 사 먹으려면 중국에서 며칠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었고 미국에서조차 이 정도로 비싸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들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중국보다, 아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표현했고 거리에는 자유롭게 시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질서정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큰 충격이었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정된 예산을 금방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숙소를 구할 돈조차 남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막대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심했지만 결국 저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야 겨우 숙소를 잡고 지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저희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한국에서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믿었던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길을 물어보거나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서 결국 간간히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마저도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거리의 청결함, 질서 있는 사람들,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물가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중국에서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중국의 몇 배나 비싸서 단순히 관광으로 잠깐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살거나 마음 편히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고 자유로웠으며 삶의 질도 높았지만 그만큼 물가도 높아서 저희 같은 중국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혼란스러운 경험이었고 한국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미국이 아닌 우선 한국과 가까운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현실에 대해 파악했어요.
오랜만에 간 중국은 정말 심각했고 실제로 한국보다도 사건 사고도 많으며 후진적이라고 느꼈어요.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먼지가 자욱했고 어디서나 나는 악취는 숨쉬기조차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도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질서를 지키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줄을 서는 문화가 너무도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 일상이었습니다. 춘샤오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가 공산당 고위 간부로 있을 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를 몸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을 방문한 후로는 중국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절감하셨대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깨끗한 환경, 질서 있는 시민의식을 보고 나서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춘샤오의 아버지는 그 후로 중국의 현실을 고위 간부 회의에서 솔직하게 지적했다고 해요. 중국의 기술력은 대부분 한국의 기술을 베껴 만든 것이며 자국의 과학기술 논문들은 대부분 허위로 꾸며진 것들이라고요. 실제로 중국의 많은 기술자들은 겉으로만 화려하게 포장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체제에 순응하며 침묵했던 거죠. 하지만 춘샤오의 아버지는 더 이상 그 거짓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 자리에서 파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춘샤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국가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기술들도 사실은 대부분 한국 것을 모방한 것들이고.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에서 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춘샤오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거리마다 퍼지는 악취와 사람들의 무질서한 모습 그리고 춘샤오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들으니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중국의 기술력이나 경제 성장도 결국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실상은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희는 결국 한국으로 다시 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와 질서 그리고 선진적인 모습은 저희가 꿈꾸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비록 물가는 살인적이었고 한 끼 제대로 먹기도 어려웠지만 그곳에서라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절망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춘샤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똑같아. 아버지가 그걸 너무 잘 아셨던 거지.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한국으로 떠나는 것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더 이상 꿈도 미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지만 점차 그것이 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다르고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친구들에게 중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은 이제 붕괴 직전에 있어.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 그렇게 친구들에게 중국의 위기와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부패하거나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이룬 것은 정말 대단해. 이처럼 한국의 자유로운 사회와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으로 가는 길을 설득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이 여전히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한국은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일 뿐 그들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중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중국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야.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그들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그 발전이 우리가 준 기술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정말로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의견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깊었고 그게 마치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곳에서 나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에 반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말이 전혀 공감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이 나에게 주는 기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구들 또한 한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 친구가 많았고 한국처럼 소국은 중국에게 지배당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춘샤오는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한국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앞으로 중국보다 한국이 나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진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라고요. 춘샤오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의 미래가 암울하고 한국이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춘샤오는 한국에 대해 너무 적나라한 내용을 쓰면 중국 당국에 의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한국을 연구하고 그 시스템을 베껴야 한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했어요. 그녀는 중국이 앞으로 갈 길이 불투명하고 한국은 오히려 그 반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체계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그들의 방식대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춘샤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 속에서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며 한국처럼 작은 나라도 자립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냈다. 이제 중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의 시스템은 너무 오래된 방법에 얽매여 있으며 그것을 계속 따르다 보면 결국 우리는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친구들과 중국 내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춘샤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었고 그 또한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녀는 더 이상 중국의 시스템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고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춘샤오의 글은 중국 커뮤니티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쓴 글에는 한국의 발전적인 시스템과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춘샤오가 말하는 한국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글을 읽고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정부나 사회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춘샤오의 글을 통해 그동안 느꼈던 모호한 불만이 명확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자유와 발전을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춘샤오의 글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춘샤오의 메시지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었고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춘샤오는 한국어를 배우는 커뮤니티 내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 정치 체제에 대한 정보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중국에서만 접하던 제한적인 시각을 벗어나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글은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사람의 경험담이었어요. 그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중국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건설 현장이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충격적이었고 그들은 그가 말하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특히 한국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그곳에서의 경제적인 장점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나서 한국에서의 직업적 기회와 생활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그들의 미래를 한국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켰고,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목표로 삼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보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한국에 가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면 중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고 고위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됐거든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경제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일의 효율성과 보상이 그만큼 뛰어나고 노동 환경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상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사업도 해보고 싶고 특히 중국인들을 위한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통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느껴졌고,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싶다는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중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샤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시며 한국으로의 귀화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겪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서로 나누면서 한국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커졌죠. 춘샤오와의 만남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정말 든든해졌어요. 춘샤오와 함께라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더욱 힘이 될 것 같았고, 두 사람이 함께라면 한국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와 함께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